코로나19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역 상권 손님들이 크게 줄면서 지역 경제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 골목 상권 손님들이 크게 줄자 지자체들이 나서 공무원들의 지역 상권 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페이 혜택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김포시도 김포페이 할인율을 1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포 갑선거구 전략공천 계획을 내놓자 지역에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김포 을선거구는 경선 후보자들의 재심 검증이 변수로 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홍승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에서의 제3자 감염을 의미합니다. 즉,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지역을 여행했거나 확진자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감염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과연 지금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대구에서 벌어진 게 지역사회 감염이죠. 본 거죠.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지금은 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에서만 이제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누구라도 이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의미는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안 오더라도 이미 뭐 2차, 3차 감염이 만연돼 있으면은 여행력이 없어도 그런 그 바이러스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지금까지는 초기에 감염자를 특정하고 접촉한 사람을 격리 조치하는 게 가능했었죠. 그러나 이렇게 지역사회에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확산 방지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폐렴 치료 과정에서 감염 여부가 밝혀진 사례가 나오면서 폐렴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구처럼 그렇게 상황이 된 데는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고요. 병원 내 확산 문제 때문에 이제 1인 격리하고 지켜봐야 되고요. 병원 내 감염 사례 있는지 여부는 당연히 확인해 봐야죠.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 앞으로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지금의 국면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일단은 병원을 보호하는 전략들을 해야 되니까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 선제 격리하고 검사 돌려보는 방법으로 병원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기 걸린 환자에서도 뭐 다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감기 환자들 외래 처음부터 오지 않도록 해서 가벼운 환자들은 좀 집에 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외래 환자 볼 수 있는 선별의료소만으로 외래 진료 감당이 불가능하니까 1, 2차 의료기관들도 줄여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만 관리했는데 이제는 이제 모든 증상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잠재적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또 약간 뭐 작전을 바꿔야죠. 뭐 대처 방지물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다를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마스크 쓰고 뭐 손 씻고 하는 거가 이제 제일 필요한 거니까요. 감기 조심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사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은 코로나19,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불안감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차분한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마스크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증상이 있을 시 1339 또는 지역 보건소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코로나19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스크는 이제 일상 속의 필수품이 됐는데요. 발생 한 달 동안 확진자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지역 상권에도 여파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정아 기자가 현장 돌아봤습니다. 손님들로 빼곡했던 인천 부평의 지하도 상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민들의 발길이 줄었습니다. 한 70, 80% 줄었어요.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가게세를 안 내고 있다면 그냥 휴업 상태로 있는 게 차라리 더 나와서 일을 하는데 계속 적자 보고 있으니까.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 그럴 거야. 항공을 포함해 여행 관광업계는 코로나19 습격으로 사실상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역 여행사에도 취소와 환불이 잇따르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예약률이 95% 이상 급감했습니다. 4명밖에 없어요. 3월달 내내, 3월달 한 달 동안 지금까지 제가 여행사 30년 넘게 해봤지만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해요. 지금 여행사는 완전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직원이 지금 하나도 없죠. 저 혼자 있죠. 음식점 등 외식업종도 깜깜한 상황입니다. 외출 자체를 꺼리거나 약속을 잡지 않는 분위기가 자리 잡으면서 단체 예약으로 붐비던 식당도 손님 모습을 찾기 힘듭니다. 어때요, 요즘에? 많이 줄었죠. 외식이 없어요. 힘들죠. 하루 종일 나와서 그냥 멍하게 있다가 들어가는 편이니까. 인천 차이나타운과 송도 쇼핑센터도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또 최근 30번 확진자가 인천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항철도를 포함해 경인 아라뱃길 일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 발생 한 달 만에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까지 감염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상황. 지역 경제 침체와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어려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보신 것처럼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 골목 상권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지자체들이 직원들이 지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메뉴는 삼계탕.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은 지난 19일부터 점심 식사를 위해 지역 식당을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 상인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해서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그 영세업자들이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노동조합에서 이거를 제안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보탬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부평구 지역의 자영 소규모 업자들이 좀 힘이 됐으면 그러는 바람입니다. 지역 상권 살리기 캠페인에는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248명 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 지역 소상인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확진자라 음성 환자라도 다녀가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던 차에 또 이런 좋은 취지로 하신다 하셔서 너무 저희야 고맙죠. 인천시도 구내식당 휴무일을 확대하며 직원들의 지역 식당 이용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당초 월 1회였던 구내식당 휴무일을 주 1회로 확대한 겁니다. 인천시청 구내식당의 1일 이용객은 약 900명. 인천시는 구내식당 휴무 확대가 지역 상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이 경제 살리기에 좀 동참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충격에 빠진 지역 상권. 지자체들은 작지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김포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김포페이 할인율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김포페이 할인율을 기존 6%에서 10%로 올려 적용합니다. 이번 할인율은 20일부터 적용되고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시설과 병상 추가 확보에 나섰습니다. 도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중국 우한 교민들이 있는 이천시 국방어학원 인근 현장 상황실에서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접촉한 사람이 늘 것에 대비해 대규모 격리시설 한 곳을 더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이 부족할 경우 20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포 지역 국회의원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무수한 예측이 난무했던 김포갑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략 공천자를 정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고요. 김포을은 민주당 경선 후보자가 정해지고도 후보 검증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혼돈을 겪고 있는 김포 총선 동향 살펴봅니다. 이세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김포갑은 서서히 후보군 윤곽이 드러나는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원장을 김포갑에 전략 공천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두관 국회의원이 경남 양산으로 떠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김포갑 지역을 전략 공천 지역으로 결정을 했고요. 김 의원의 빈자리에는 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원장을 공천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제26대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습니다. 김포갑 민주당 주자로 뛰게 된 김 전 위원장은 이르면 21일부터 본격적인 지역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 지역을 전략 공천 지역으로 정하면서 지역 내 후폭풍도 있습니다. 이미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던 민주당 유영록 예비 후보가 재심 청구까지 했는데요. 당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을 떠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 지역을 전략 공천 지역으로 결정을 했지만 이 지역에는 이미 민주당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가 3명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유영록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가 당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재심을 청구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죠. 말씀하신 대로 유 예비 후보는 자신의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당을 떠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민주당이 결국 김주영 전 위원장을 공천을 했고요. 때문에 유 예비 후보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영록 예비 후보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결국 탈당을 결정했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다만 기자회견 당시 했던 약속, 그러니까 당을 떠나서도 이번 총선은 끝까지 뛰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무소속으로 나설지 아니면 당을 바꿔서 입당을 할지 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서 입장이 정리된 대로 곧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김포갑 지역은 후보군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혼란을 겪었던 민주당과 달리 미래통합당에서는 박진우 예비 후보가 단독 후보로 나서고 있는데요. 박 예비 후보는 헬로티비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뜨내기 정치인으로 돌려막는 민주당의 독주를 막겠다라면서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김포을로 가보죠. 김포을은 민주당 경선 후보자가 정해지고도 안개 속이라고요? 네, 앞서 민주당은 김포을 지역에서 3명의 후보를 경선 후보자로 낙점을 했습니다. 김준현, 박진영, 그리고 이회수 이렇게 3명의 예비 후보인데요. 그러나 경선 후보자가 확정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선 후보에서 탈락한 나머지 후보자들이 이번 결과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를 했는데 이 재심이 보류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지역 내에서는 후보자 3명의 음주운전 전력 그리고 또 일부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재심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논란이 후보자 교체나 탈락에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니면 재심 절차에 의한 단순한 후보자 재검증일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예비 후보들은 일단 저마다 후보마다 투명한 재심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후보자 윤곽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네, 우선 보류된 민주당의 이 재심권은 오는 22일 다시 한번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이번 주말이 지나면서 결과도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경선 후보자가 결정이 되면 민주당은 2월 말 3월 초 경선을 진행을 해서 본선 주자를 낼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포을 미래통합당 주자는 현역 의원인 홍철호 국회의원입니다. 홍 의원을 제외하면 보수 야권에서는 이렇다 할 인물이 거론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음 달이 되면 홍철호 의원도 본격적인 선거판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세진 기자와 김포 지역 선거 동향 짚어봤습니다.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주시죠. 이세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19일) 오후 1시 39분쯤 계양구 효선동의 한 상가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발생 20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화재로 1층 음식점에 있던 62살 A씨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음식점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 지역의 소비자들은 헬스클럽 관련 상담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시가 2019년 인천 지역별 소비자 상담 맞춤형 정보 분석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인천 지역 소비자 상담 건수는 모두 41,129건이었습니다. 이는 2018년과 비교해 16.2% 감소한 수치인데요. 헬스클럽에 관한 상담이 1,7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동전화 서비스, 정수기 대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천도시공사가 지난 17일부터 3일 동안 소사본동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사업 대상 주택의 실내 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고 누전 위험이 있는 전기 콘센트와 스위치를 교체했는데요. 도배와 장판 교체, 안방 단열 공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특히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대문 높이를 조절하고 문을 방화문으로 교체했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지난해 4월 아름다운 주택 포럼과 업무 협약을 맺은 뒤 집수리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등 이번 노후주택 개선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당초 지역화폐 발행 목표 4,961억 원보다 61% 늘어난 8천억 원을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한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 군과 협조해 한시적으로 10%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는 지역화폐 발행을 늘려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홍영표 국회의원과 부평지역 인천시 의원 그리고 부평지역 소상인들이 119원의 기적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20일 부평소방서를 방문해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119원의 기적은 인천 소방공무원들이 시작한 나눔 캠페인입니다. 하루에 119원씩 기부하는 방식인데요. 소방대원들은 화재와 구조 현장에서 많은 이웃들을 만나죠. 기금은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만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볼에 닿는 공기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금요일에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11도로 3월 상순의 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날씨가 포근해지니 다시 미세먼지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상황이 계속되겠으니 나오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기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앞으로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오전에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지만 월요일 다시 영상권 기온 회복하겠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토요일 아침에 그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동해안과 일부 경북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산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상에도 오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파고는 1m까지 일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 않아 건조함과 먼지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겠는데요. 일교차가 큰 날씨인 만큼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